스페셜1 시간입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들, 섹터까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일단은 코스닥을 중심으로 조금 더 하락세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줄 평부터 전해주시죠. 네, 한 줄 평 매크로 변수 앞두고 관망세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아무래도 물가 지표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지표들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코스피 기준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떤 분위기로 파악을 해야 될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우선 조금 지겨우시더라도 매크로하고 대외 변수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100번 강조를 드려도 사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실 종목을 많이 언급해드리면 좋죠. 매크로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밤에 이제 생산자 물가 나옵니다. 사실 생산자 물가가 증가될 일은 없어 보이고요. 저는 미국의 경기 침체라고 보는 쪽이기 때문에 그 근거 이유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고, 내일 CPI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딥하게 고민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코멘트 좀 준비해 드렸었죠. 너무 그 지엽적인 부분에, 몰두해가지고 강압적으로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그 초점을 데이터와 지표로 매크로로 시선을 돌려놨기 때문이고 사실은 그렇게 큰 명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확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거는 좀 합리적이죠. 데이터와 지표는 한 달에도 20개, 30개 이렇게씩 나오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증시가 좌지우지 된다? 이거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스페셜을 본 시청자분들은 거기에 걸려드시면 안 돼요. 저는 CPI가 설령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지금 3% 정도로 가이던스가 잡혀 있는데, 흔들려면 얼마든지 명분 삼아서 흔든다고 봐요. 네, 지금은 어떻게 됐든 연준이나 우리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만족스러울 만한 수준까지, 털렸고, 하방 경직성이 단단하게 만들어졌냐. 낙폭과대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단하지가 않아요. 네, 그 부분이 핵심이고 이거 지금 나스닥 선물 일봉인데 주봉 모습 보면 단단해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 조금 불안불안한 약간 풍요 속의 빈곤 이런 느낌이고 오랜만에 우리 선물 매번 보는데 선물이 이제 선행 지표니까 선물을 보는 건데 옵션이랑 현물 차트 모습 보시죠. 이게 지금 나스닥 현물의 어제 지지 저항과 갭하락 갭상승 부분을 표시해 놓은 부분인데 이번에 낙폭과대 하락할 때 두 방 두들겨 맞았거든요. 여기와 여기인데 이 첫 번째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채웠어요. 네, 일단 그러면 낙폭과대 1단계는 마무리예요. 네, 낙폭과대 1단계는 일단 마무리.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잘 보이시죠? 조금 더 확대해 드릴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가 이제 여기란 말이에요. 2단계. 차트 모습 좀 보시죠. 2단계를 이제 마무리해 줄 수 있느냐. 기술적으로는 가능성 없고요. 기술적인 건 자꾸 의사결정 과정인데 어떠한 포인트의 지지 저항에 따라서 왔는데 내가 손절할 것이냐, 익절할 것이냐, 수익 실현할 것이냐, 추가 매수할 것이냐. 이게 기술적 포인트의 지지 저항 이론이고 거기에 이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실었을 때 어떠한 형태로 바라볼 것이냐 이거고 항상 선행은 시황이다. 그러면 2단계의 갭 하락 부분을 채워줄 때 근거를 대지 않습니까, 저는? 채워줄 때 뭘 볼 거냐, 어떠한 글로벌 시황 이슈로 저기를 채워줄 거냐, 호재는 무엇이고 악재는 무엇이냐. 지금 호재는 금리 인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넥스트 레벨이고 다음 단계고 지금은 네모칸 안에 들어가 있다. 근데 이 안에서 시황적이는 중동 리스크가 지금 확정 기로냐, 게릴라전이냐 이 상태고 그리고 데이터와 지표 지금 CPI와 PPI 그리고 저는 옵션 만기일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시황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예단하기가 힘들다. 기술적으로는 아직 2단계 부분의 하락을 메꿔준다는 포인트는 없어요. 2단계 부분까지 메꿔주게 되면 나스닥 현물 기준으로 17,200선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4,500포인트 반등이 남아있죠. 갈 것이고 선물 기준으로는 이제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선물 차트 모습인데 사실은 낙폭과대 반등은 선물 기준으로는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오늘 시장을 잠깐 보시게 되면 투자 종합 빠르게 좀 보고 올게요. 투자 종합 상황인데 오늘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현물 유입은 없고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 붙으면 던집니다. 이거를 자꾸 감정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인정을 하고 외국인의 방향성을 최대한 쫓아가려고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현물보다는 선물로서 등락 과정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물과 선물 차트 모습이 다른 부분인데 어찌됐건 선물이 선행지수라 그랬으니까 지수가 빠지는데 선물로 매수세 유입을 한다는 건 어제 제가 뭐라 그랬죠? 선물 옵션에 관해서 크게 헤비하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미결제량이 많다 그랬죠. 지금 이 부분이. 근데 여러분 어제하고 조금 다릅니다. 살짝 여기는 꼿꼿하게 좀 섰는데 살짝 이렇게 좀 곡선으로 약간 휘어지는 듯한 모습 이렇게 지금 연출되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선물 매수세로 계속 증시를 끌어올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국인들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매크로 변수 앞에서 설왕설래가 있고 갈팡질팡 하는데 지수는 과대 낙폭으로 털렸으니 뭔가 사긴 사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종목군 장세로 현물만 좀 사고 선물세는 팍팍 사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어렵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연동관계는 이미 파괴됐고 오늘은 유가 좀 보시죠. 일요일날 공개방송하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유가는 이제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거든요. 하방을 좀 이겨낸 이유는 75불 깨고 지금 내려갔지만 중동 지정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유가는 자칫 잘못하면 이번에 90불까지 치솟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롱을 쫓아가는 건 그렇게 전략적으로 좋지는 못합니다.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유가가 오른다는 것은 결국은 경기 화랑을 뜻하는 시선이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시선이냐. 제가 이거는 그 TV 방송 시간에 매번 알려드렸어요. 암기하셔라. 유가 상승이 꼴 나프타 상승 그리고 경기 화랑을 뜻합니다. 근데 이 3박자가 지금 안 맞죠. 네. 유가가 지금 요번 주에 한 3% 올랐고 지난주에도 한 4, 5% 올랐는데 이 부분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사실은 증시에 그렇게 좋은 요소는 아니죠. 네. 단지 이제 어떻게 일단락이 될지 모르겠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약간 조 바이든 행정부는 말년 병장 모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 매크로 정리하고 본인이 그 재선 대선 후보 사퇴를 안 했다면 이거 지금 이대로 놔뒀겠습니까? 지난번에만 해도 그 대선 후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있었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 그 중동 전쟁 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지금 사퇴하자마자 뭐 파병하고 지금 중동에 군인 보내고 약간 달라졌어요. 네, 이 부분은 분명히 필수 체크사항이 될 것 같고 국내로 넘어와서 오늘은 역시나 이제 양대 시장은 코스피 조금 매수세. 어제 엔비디아가 좋았기 때문이겠죠. 4%대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하이닉스 물량 같고 코스닥은 개인들이 지금 따라 붙으니까 낙폭과대에서 그러니까 공포심에 있어서 잘 들어오지 못했다. 그래서 확인하고 들어오고 싶다. 외국인들 또 여기를 이용하는 거죠. 사실은 672선까지 빠졌을 때 빨리 업무 보고를 받고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합리적으로 결정을 한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할 건지 버틸 건지 해야 되는데 추가 매수 하신 분은 완전 나이스 타이밍이고 버틴 분도 완전 나이스. 단지 이제 털리고 나서 지금 쫓아가려고 하니 쫓아가는 거 상관없습니다. 지금 포인트에서. 흔들기에 당하시면 안 돼요. 네,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즉 간단하게 설명하면 밑으로 쌍바닥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다. 하나 만들어 놓게요. 이렇게 선. 분명히 이 부분까지 열어두고 하셔야 돼요. 네, 열어두시고 하셔야 되고. 오늘 코스피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화요일이니까 주봉 모습인데 주봉은 금요일 날 종가가 마무리되죠. 양봉인데 시가 밑으로 2602선을 빠지진 않았는데 내일 매크로가 대외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매크로는 CPI, PPI가 되는 것이고 대외 변수는 중동 리스크가 되는 쪽인데 사실상 이거 말고도 지엽적인 부분이 많아요. 이 양봉이 음봉으로 바뀐다면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강하게 추세대 돌파를 하면 안착할 것인데 여기를 돌파해서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 요소밖에 없어요. 일단 CPI가 잘 나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중동 리스크가 흐지부지 게릴라 국지전 이런 양상으로 확전으로 안 가고 넘어가게 되면 메꿀 겁니다. 메꾸고 나서도 바로 V자 반등은 어렵다 정리해드리고 오늘 투자 장합 상황을 보니 관망세가 펼쳐지고 있으면서 낙폭과대 마무리 아니에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낙폭과대 더 마무리인데 낙폭과대 2단계에서 글로벌 변수의 중심에 서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설명 먼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섹터별로는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도 세 가지 섹터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세 가지 섹터 어디서 준비하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반도체 2차 전지 중동 리스크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주도주도까지 반도체와 2차 전지 들어보고요. 마지막으로 방금도 좀 말씀을 주셨지만 중동 리스크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입니다. 일단 투톱은 상승하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종목별로 못 빠지는 종목도 있고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줄 평부터 알려주시죠. 네, 섹터의 문제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럼 어떤 쪽에서 힌트를 찾아봐야 될지 반도체 sek터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반도체는 뭐 분위기 지금 달라졌습니다. 낙폭과대 반등 쭉쭉 쓰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증명을 하고 있죠. 뭐 7만 원까지 떨어졌던 삼성전자도 오늘 고점 갱신, 76,500원 시가 출발, 고가 76,600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15만 1,000원까지 부러졌는데 오늘 어찌됐건 또 고점 갱신. 근데 고가 찍고 힘이 없죠, 여러분들. 이제 힘이 없을 수밖에 5일선을 타고는 가고 있는데 5일선 간격도 좀 벌어져 있고, 그리고 중동 리스크가 있으니까 뭐 오늘 강하게 정강, 후강, 양봉 이렇게 유지가 안 되겠죠. 네. 그리고 거래량도 좀 미비하고 사실 어제 엔비디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제 커플링 관계로 엔비디아 좀 보실까요? 잠깐만 시간이 없지만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되니까 제가 시간이 없는데도 전달해두고 싶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 주어지면 더 세세하게 해드리죠. 자, 보십시오. 엔비디아가 지금 지난번에 개파락 부분 좌측에 지금 표시가 2개 돼 있어요. 분홍색으로. 그 부분은 눌림목 반등으로 메꿨고요.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나오려면 여기 좌측에 110불까지 갭을 메꿔야 되는데 엔비디아도 지금 매크로 변수 앞에 서 있죠. 네. 근데 반도체 부분은 늘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는데 이 피크아웃 논란은 실적 논란이 아니고 피크아웃 논란이죠. 비슷하다고 보여지지만 다른 부분이에요. 왜? 피크아웃이라는 건 지금 실적이 정점을 찍고 다음에 안 좋을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명분이 없습니다. 다음에 좋게 나오면 피크아웃 논란은 틀린 게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그냥 이 부분이 나은 것 같아요. 실적 잘 썼는데 뭐 너무 캐파 증설 많이 했지 않느냐. 차라리 이게 나아 보여요. 핑계거리 같은데. 어찌됐건 중요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땐 피크아웃 논란은 없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뭐 독과점 구조 앞으로 우리가 깨야 되지만 깨기 쉽지 않고 하지만 언젠가는 팬매수 업체들을 분명히 깰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 낙폭과대 반등은 결국은 SK 하이닉스 기준 19만 원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19만 원까지는 이번 주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리해드리고 제 주관적인 뷰지만 삼성전자는 낙폭과대 반등 쓰려면 7만 7천 전자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추세선 안착 못했죠.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차트의 모습과 유사하다. 이 부분이 이제 달려있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여기로 이제 탁 들어오게 되면 좀 마음이 한시름 좀 놓이죠. 어찌됐건 뭐 중단에 걸리더라도 8만 전자 그건 시간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오늘 반도체가 좀 떨어지는데 다 박살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계속 강한 모습 말씀드리는데 이건 여러분들 지금 힌트를 다 드리는 거예요. 원익 IPS 오늘 또 반등 이번 주에 지금 6%대 반등했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오늘 도치형이라고 하죠. 도지형인데 뭐 제가 사투리가 있어서 도지형 캔들 떴고 그리고 AD 테크놀로지도 계속 반등 30% 넘게 반등했고 21선에서 지금 트라이 강하게 21선 밀어 올리면 2만 5, 6천 원까지 반등 가능한데 삼성전자가 2단계 반등을 해줘야 되고 SFEA 이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주봉 모습인데 올해는 뭐 아니에요. 네, 올해는 아닌데 이거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2차 전지 쪽으로 CIS가 오늘 강세를 나타내니까 저가 반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쪽인데 준비를 한 이유는 뭐냐면 가격 조정은 다 받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월봉 저점까지 빠졌는데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제 멀티플을 가진 기업인데 기업이나 기본적 분석이나 실적은 괜찮습니다. 조단위 실적이기 때문에. 근데 주가 퍼포먼스가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더 이상 주가 퍼포먼스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우위에 쓸 것이다 해서 준비까지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설명부터 함께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로 2차 전지, 오늘 또 많이 궁금해하실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 줄 평 전해주시죠. 네, 종목군 장세 연출 드디어 선별화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화재와 관련돼서 또 엮이면서 전고체 쪽도 좋은 것 같고요. 뭐 충전 쪽도 상승세가 상당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이게 가진 종목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꽤나 날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2차 전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정리 좀 해드릴게요. 내와 벽이 아니고 건설이니까 내와 격벽이던데 내와 격벽 종목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고요. 지금 나가는 게 내와 격벽 종목입니다. 이닉스 뭐 또 전기차 관련 쪽으로 좀 괜찮은 종목이 아모그린텍 정도. 네. 아모그린텍은 사실은 회사 괜찮거든요. 굉장히 특허도 많고 한데 오늘 거래량은 좋아 보이진 않는데 지금은 기술적으로 거래량, 거래 대금, 뭐 캔들 모양 이런 걸로 판단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기술적인 접근에서 지난 2주 동안 어땠어요? 뭐 다 하락이죠, 사실상. 그러니까 의미 없어요. 네. 이걸 지금 글로벌 시황을 기술적으로 판단한다? 어불성설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후발적 대응을 어떻게 했을 것이냐. 후발적 대응도 저는 잘한 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는 뒤통수에 갑자기 돌이 날라왔기 때문에 도리가 없어요. 단지 이 내와 격벽, 뭐 약간의 공포심 전기차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쪽으로 접근 포인트를 길게 가져가시는 거 아니면 보수적으로 봤으면 좋겠고 오늘 2차 전지를 보게 되면 우선 LNF 양극재 쪽 이쪽은 반등 뭐 형편없고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도 더딘 쪽 에코프로 BM 좀 볼까요? 네. 지금 광복절 특사 이슈도 좀 묻혀가는 분위기인데 어찌됐건 16만 원대 기술적으로 계속 봐야 된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이 금리 인하로 좀 가게 되면 저는 올라가는 포인트를 제시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은 쪽이에요. 네. 단지 짧은 관점으로 안 된다. 근데 오늘 대격변이 드디어 일어났죠. 계속 2차 전지 장비를 밀었는데 오늘 M+가 다시 변곡 넘어가려고 아둥바둥 하고 있고 오늘 PNT가 하락입니다만은 변곡점에서 계속 기 모아가는 쪽. 윤성도 마찬가지인데 윤성도 실적이 괜찮지만 아직 낙폭과대 반등은 못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PNT가 길을 모아가는 쪽. 그리고 오늘 CIS가 터졌죠. 이 부분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실적을 썼거든요. 가이던스를 훌쩍 넘어갔어요. 네. 전국 공정에서는 지금 PNT하고 롤트롤하고 롤프레스 CIS밖에 없는데 특히나 이제 건식 공정으로 갔을 때 몰두하는 게 지금 롤트롤 PNT 쪽이고 그다음에 쿼터, 캘린더, 특히 캘린더 쪽이 이제 CIS인데 둘 다 조단이 지금 그 수주 잔고가 넘죠. 저는 이거 좀 약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제가 이 종목을 많이 좀 장기 투자를 해가는 쪽이었습니다. 네. 저는 2차 전지에 관해서 제 커리어에 한 번도 손실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올해 2분기 실적이 한 160억에서 150 정도 나오려고 했는데 실적이 지금 뭐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네, 이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이 지금까지는 실적이 잘 나와도 반응도가 없었어요. 네. 투심 자체가 얼에 붙었기 때문에 야, 뭐 이거 되겠어? 뭐 이런 쪽이었는데 지금 상반기에 전년 동기 기준으로 1919%가 올랐고 영업이익이 지금 연결 기준으로 250억, 249억이 올랐고 지금 매출액이 396, 영업이익이 453, 누적으로 1919, 당기순이익도 엄청 좋아졌죠. 올해 660억 넘게 찍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밸류가 너무 싸졌죠. 성장주는 고밸류에 사서 저밸류에 사야 되는데 기술적 분석을 좀 해보면 변곡이 11,500원까지 돌파를 이뤄내면 더 갈 확률이 큽니다. 이 정도 힌트를 좀 드리고 단지 투심 악화 쪽에서 지금은 이제 투심이 악화였는데 2차 전지가 시장이 투심 악화에서 개별 모멘텀에 좀 집중을 했어요. 2차 전지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개별 모멘텀에 집중하다 보니까 작년에 수십 개월의 양극재 패턴을 어디가 얻어 받았죠? 이어받았죠. 전해질이 이어받았죠. 엔캠이 이어받다가 지금 히스토리를 설명드린 거예요. 엔캠이 이어받다가 엔캠의 실적 부분보다는 약간 모멘텀 그리고 그 바턴을 또 누가 이어받았냐. 4월에 전고체가 이어받았고 6월에 LFP가 이어받았어요. LFP, ESSS. 근데 지금은 요 모멘텀들이 다 소실되고 투심이 실적으로 야, 이런 기업들은 실적 반영을 이제 해줘야 되지 않겠냐. 요렇게 흘러가는 거죠. 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좀 의외인데, 이렇게까지 오겠느냐. 이제 주가가 싸니까 지금, 그죠? 밸류가 지금 8배, 9배밖에 안 되니까 주가가 싸니까 오늘 거래량이 1180만 주거든요. 오늘 거래량이 지금 1일 거래량으로 1500만 주까지 갈 것 같은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변곡 돌파까지는 안 됐는데 사실상 주가가 떨어지기가 힘들죠. 내일 매크로 변수가 그나마 이제 주식이 고수가 되면 이런 게 생겨요. 좀 흘러내려라. 조정받아라.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투심 아까 쪽에서 실적 선별화로 투심이 이동되고 있고 호실적에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땐 PNT도 거래량만 동반되면 좀 올 것 같은데 저는 이제 2차전 장비를 많이 강조드렸으니까 양극재단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제가 좀 비밀로 하고요. 재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 지금 시선을 매크로 변수에 따른 어떤 데이터 지표에 시장에 초점을 맞춰놨어요. 자, 우리 CPI 발표에 우리 PPI 발표에 너네들 이거 잘못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시선을 집중시켜놨어요. 옵션 만기일 있어, 잭슨홀 있어 그랬는데 사실상 결국은 넘어가야 되는 넥스트 레벨이 전반적인 금리 인하기 때문에 뭐가 됐던 간에 2차 전지는 훈풍이 온다.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 보조금 줄 거고 제가 국내 보조금은 확인했어요. 전기차 부분에 지금 불이 났지만 수요가 없지만 보조금이 650만 원, 트럭 쪽은 1100만 원 정도던데 물론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전기차에 화재가 나서 아직은 아니다고 하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게 되면 주식이건 현물이건 사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금리 인하의 거시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고 실적에 따른 선별화에 초점을 맞춰라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서 보조금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전문가님이 계속 2차 전지 설명해 주실 때 강조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종목을 보실 때는 가격 메리트 그리고 실적이 탄탄한 기업들 위주로 실제 오늘의 주가가 또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중동 리스크도 한 줄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외 변수 필수 체크 포인트입니다. 네, 중동 리스크. 그래도 시장에서는 계속 한쪽에서는 좀 남겨둬야 되는, 신경 써야 되는 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간밤에 유가도 좀 급등을 했고요. 중동 리스크 어떻게 또 전략을 체크해 볼까요? 저도 이 부분은 오랫동안 늘 말씀드리지만 크루드오일이 이제 그 11년치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파생을 하기 때문인데 사실은 이번에 중동 리스크 부각되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 경제학 박사님, 특히 이제 김주윤 박사님 거, KBS 그분 거를 많이 참고를 했는데 역사적인 건 뭐 좀 보니까 결국은 한 조상 뿌리 아브라함의 성경 최고의 스타시죠. 종교적 분쟁인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주식을 하면서 이 동북아에서 전쟁이 일어난 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밖에 없습니다. 저도 처음 겪었고 베트남 전쟁 참전하신 분들 아니면 처음 겪은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헤비하게 사실은 주식시장을 흔드는 글로벌 이유가 되죠. 이슈가 되고. 그러면 중동 리스크는 매번 있어 왔던 건데 확전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은 종교 문제라서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유가 차트 모습을 기술적으로 지금 대응하는 쪽인데 종교 분쟁이냐 중동 파벌 싸움이냐 예측 불허고요. 확전이냐 국지전 양상이냐 이게 맞겠죠. 뭐 게릴라는 조금 표현이 그렇고 확전이냐 국지전이냐 요 부분인데 지금 확전 각에 대해서 미국의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게 있나요?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말년 병장 모드긴 한데 그럴 일 없다고 보여지고요. 확전 가게 되면 여러분 대응하실 수 있나요? 네. 이것도 어차피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시지 마시려고요. 우리가 에너지를 써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쟁에 대한 예측과 예단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후발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단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나는 좀 리스크 관리하겠다. 관망세를 펼치겠다. 이러실 수는 있죠. 이것도 일장일단이 있어요. 전쟁이 스무스하게 국지전 양상으로 흐지부지 끝나버리면 그런 분들은 손해를 또 보게 되죠. 그러니까 결정 포인트고 단지 오늘 제가 그 필수 체크 사항이라고 한 거는 지금 매번 말씀드리지만 시간 조금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피크한 논란은 제거가 됐어요. 가격 조정으로. 그 다음에 영래포도 정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NK 트레이드도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언제든 다시 끌고 나올 수 있는 거지만 좀 재료가 소멸됐는데 중동 리스크는 지금 ING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일 커요. 대외 변수 중에서.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는데 지금 아직 안 끝났죠. 이게 중동 확전으로 간다면 글로벌 경기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를 이렇게 써놨는데 간단하게만 언급드릴게요. 그 확전으로 가서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까봐 그게 좀 겁납니다. 확전을 때려놓고 그죠? 글로벌 경기가 확 침체로 갈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유가 상승 막 가고 이러면 여러분들 5.18 파동 생각나시죠?
그게 조금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지수는 하방으로 좀 열어두셔야 되고, 섹터는 원유 종목도 오늘 기술적 부각됩니다. 뭐 흥국석유, 중앙에너비스 별로 관심 없고요. 그 다음에 방산 쪽 뭐 현대로템, 빅텍, 스페코인데 이런 거 저도 옛날 사람이죠. 빅텍, 스페코가 예전에 방산으로는 대장주였는데 지금은 그런 기류는 아닌데, 이거는 뭐 현대로템 5일선 타고 가고 있는데 밸류에이션 쪽으로는 메리트가 없고 실적은 괜찮습니다. 5일선 기술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동 리스크에 대한 분석들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섹터별 전략 3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체크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관심 종목 있으실까요? 네, 오늘 CIS 준비했습니다. 네, 2차 전지도 강조해서 말씀을 주셨고 저도 실전 계기가 나와서 체크를 해보니까 상당히 좋았네요. 영업이익이 상반기 기준으로 433억 원, 전년 대비 1919%나 올랐다고 합니다. 어떤 포인트 짚어봐야 될까요? 네, 앵커님이 정답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문가님들이나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시장에 관심이 좀 없었다는 거죠. 근데 호실적을 써놔서 지금 관심이 막 증폭됐고, 오늘 뭐 사실 따라가도 괜찮습니다만은 따라가는 전략을 세우신 분들은 좀 급한 거죠. 하수, 중수 이런 거보다는. 왜냐하면 내일 매크로 변수가 뻔히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조정받을 때 사야 되는 거고, 아까 변곡에 이제 부딪힌 겁니다. 네. 이거는 뭐 어떤 형태로든 지금 부각될 수밖에 없죠. 실적, 밸류, 그 다음에 전고체 모멘텀, 자회사 CIS 솔리드 합병했고, 그리고 이제 황화물계로 갔을 때, 그 다음에 캘린더 쿼터를 봤을 때도 나쁘지 않고, 여기는 지금 연말까지도 또 공장 캐파를 증설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올해 경기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출 인식이 지연됐는데도 호실적을 써놨던 부분이 확실히 좀 좋아 보이고 인식이 틀려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급이 쏠림이 올 거고 거래량이 오늘 동반됐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죠. 네, 과감하셔야 되고 매집 관점으로 가야 된다 해서 목표가는 따로 제시 않도록 하고요. 좀 시크릿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저희가 삼성 SDI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삼성 SDI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곧 오를 겁니다.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말고 가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CIS 실적과 밸류 모멘텀 3박자를 갖춘 종목입니다.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전략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스페셜 원 시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장까지 대응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